만약 55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아무렇게나 옷을 걸치고 집 밖을 나선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기운을 잃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혹시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늙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보겠어? 이제 편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남의 시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이고 세상 앞에 서는 자세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옷차림이 조금 흐트러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고 부를 이름이 있고 불러주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55을 넘기면 세상은 더 이상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사람의 운이 갈리고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 작은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노교수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다림질이 된 셔츠를 입고 학교로 나오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은퇴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네. 그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아침에 어떤 얼굴로 거울을 보는지, 집 밖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신발을 신는지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의 흐름이 됩니다. 옷을 대충 입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꼴이 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외모를 비난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마음의 상태, 기운의 흐름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모습은 곧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흐트러졌다면 그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55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포기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옷차림에서 시작된 포기는 곧 말투에서 나타나고 표정에서 굳어지며 결국 삶 전체를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돈이나 건강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앞서 나는 이제 괜찮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운을 밀어내는 문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55 이후에도 사람은 충분히 단정할 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으며 충분히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입니다. 집 밖을 나설 때 오늘의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멋지게 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지고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 역시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품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아주 사소한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옷을 좀 단정하게 입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지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단번에 달라지지는 않지만 운이 머무를 자리가 생기느냐 사라지느냐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55 이후의 삶에서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직함을 내려놓고 역할을 줄이고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기둥이 바로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아주 조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는 대충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낮추는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세상을 향한 기대를 조금씩 접게 됩니다. 운은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곧 그 사람의 기운을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빠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사람을 볼 때 기운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기운은 얼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 걸음걸이, 그리고 옷차림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고개가 들리며 눈빛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옷을 입으면 몸은 안으로 말리고 시선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인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운의 시작점입니다. 55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가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보다 사람의 태도를 보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사회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친구도 줄고 만남도 줄고 약속도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입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더 집안에 머물게 되고 밖으로 나갈 이유를 잃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강단에 서면서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그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항상 단정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상하게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는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늘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니던 분들은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55 이후의 옷차림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젊음을 흉내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세상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사라지면은 세상은 그 사람을 조용히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잊힌 자리에는 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옷을 단정히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고 그 질서는 삶의 흐름을 바로 세웁니다. 큰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55 이후의 운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예전 같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55 이후의 삶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시간입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참고 회사를 위해 견디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뒤로 미뤘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누구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 한구석이 푹 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돌보는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옷을 고르는 일이 귀찮아지고 거울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며 결국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말이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은 옷차림에서 시작해 말투로 옮겨가고 표정으로 굳어지며 삶 전체를 덮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날 주변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묻던 말도 묻지 않고 기대하던 역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서운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합니다. 나는 이 과정이 매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쌓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있어도 없어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자신을 점점 더 숨기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기대를 만들지 않으려 하며 스스로를 최소한의 존재로 줄여버립니다. 옷차림의 흐트러짐은 바로 이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새어나온 모습입니다. 나는 이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겪는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나이가 들수록 몸가짐을 더 조심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체면을 차리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의미였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단정함 하나가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옷을 고르는 몇 분, 신발을 가지런히 신는 순간 거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시간이 사람을 다시 현재로 불러옵니다. 나는 55 이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마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삶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슬픈 일은 없지만 기쁘지도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밖으로 나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작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해보라는 제안입니다. 옷차림을 정돈한다는 것은 세상에 다시 말을 걸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조용히 선언하는 일입니다. 이 선언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지고 삶은 다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견뎌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자신을 대해도 됩니다. 옷차림 하나를 바로잡는 일은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55 이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묻는 대신 이제부터 무엇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켜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에 잡아야 할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생활의 태도입니다. 먼저 행동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 그날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말고 옷을 입으십시오. 약속이 없다고 해서 대충 입지 말고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존중하는 차림을 하십시오. 옷은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깨끗하고 몸에 맞고 오래된 것이라도 정돈된 옷이면 충분합니다. 그 차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입니다. 다음으로는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옷장 속에 있는 늘어진 티셔츠, 색이 바랜 바지, 입을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는 옷들은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던 시간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입지 않겠다라는 결심은 곧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이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말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55 이후에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늙어서 그렇다. 이제 끝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몸과 태도를 따라갑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을 반복하면 옷차림도 자연스럽게 그 수준에 맞춰집니다. 그러니 말부터 조금 다르게 써보십시오. 아직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혹시 무례한 시선을 받거나 은근히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자신을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을 바로 세우고 눈을 피하지 말고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십시오. 단정한 옷차림은 이런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확신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입니다. 신다스 이후의 평안한 삶은 큰 결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르는 그 몇 분이 하루의 기운을 정합니다. 그 기운이 쌓여 사람의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쌓여 관계를 만들며 관계가 쌓여 삶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흐름은 아주 느리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몸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있으면 사람은 쉽게 자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밖으로 나갈 때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55 이후에 필요한 단단함입니다. 또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맞이하기 위해 옷을 입는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는 분명히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그 하루를 맞이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옷차림은 그 인생관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단정해지고 어제보다 조금 자신을 존중하면 됩니다. 55 이후의 변화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느릴수록 오래 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신을 향해 다시 걸어오는 방향이라면 그 속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한다. 그 한마디가 옷차림에 담기면은 세상은 생각보다 다정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55 이후에도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내가 옷차림에 대해 말했지만 사실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55 이후의 옷차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약속이 남아있는 한 삶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게 됩니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어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더 중요해집니다. 단정한 모습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모습은 원치 않게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냉정함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큰 기회보다 작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옷을 가지런히 입는 일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엄의 표현입니다. 젊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단정함이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 전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온 얼굴에 단정함이 더해지면 그 자체로 깊은 신뢰가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지켜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단정한 사람에게는 말이 조금 더 정중해지고 시선이 조금 더 머뭅니다. 55 이후의 삶은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보십시오. 운은 언제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